반갑습니다. 거사남학원 총괄본부장 김영복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대응 영재학교 입학 설명회 2탄 2021 과학영재학교 2단계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반적인 2단계 시험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수학과 과학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남은 5주 동안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분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영역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4월 29일 날 1탄 시리즈로 영재학교 입학 전형 변경 안내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필고사 파이널 대비에 대해서 오늘 파이널 5주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에 6월 15일 2단계 시험을 친 다음 날 캠프 대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온라인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과학영재학교 2단계 전형은 총 1교시와 2교시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1교시는 수학종합문제 해결력으로 작년 기출의 경우에는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1번 문항은 단답형 중등심화 문항으로 총 8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이 문항들은 재작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약간 상승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서술형 문항으로는 2번부터 5번까지가 창의서술형 문항이고, 이 문제들은 대부분이 서술형 문항으로 계산형 플러스 다양한 접근 유형 및 증명 과정의 서술 능력을 확인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과학종합 문제 해결력은 120분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되고, 작년의 경우에는 총 8문항,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영역별로 소문항 포함해서 총 2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문항들은 단답형, 즉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였지만, 거의 대부분 문항들이 창의서술형 위주의 답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과학영재학교 2단계 전형입니다. 대구과학영재학교는 매년 오후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1교시와 2교시가 각각 100분씩 시험을 치게 됩니다. 수학종합문제 해결력의 경우에 작년에는 총 19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수, 기하, 조합 영역의 수학 영역별로 골고루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고, 또한 문항 수준들은 중등, 심화, 그리고 경시 문항들, 특히 경시 문항들 중에서는 미국 경시와 같은 응용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교시는 과학종합문제 해결력입니다. 총 24문항의 문항이 출제되었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문항들이 각각 6문항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4문제는 과목별로 객관식 유형과 그 다음에 2문제는 단답 서술형 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재학교 2단계 과학 문항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19, 2020의 문항을 비교해 보시면 물화생지 문항들이 골고루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2019학년도에서는 물리 문항이 한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 매년 화학과 생물, 지구과학 문항들은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0학년도의 경우 물리 비중이 한 문항에서 3문항으로 증가를 했고, 화학과 지구과학 문항들은 예년과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 생물 문제는 화학과 지구과학의 융합 문제로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제 문항은 한 문항이지만 소문항은 4문항으로 매년 비슷한 문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목별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화생지 골고루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과학영재학교는 2019학년도에는 서술형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문항수가 작년에 24문항보다 더 많은 32문항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100분 동안 32문항의 문제를 푸는데 많은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문항수가 24문항으로 감소를 했고, 비율적으로 본다면 서답형 문항들이 2문항씩으로 비율적으로는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목별로 특정 고등 선행의 문제들과 고등 심화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던 것들이 물화생지가 융합되어진 문제들이 다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과목에서는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항 유형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구과학영재학교의 문항을 보면 지문이라든지 자료, 그래프 해석, 즉
학생들이 탐구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들을 얼마나 잘 추론해서 직관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성적표는 과사람 CMS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형 모의고사 성적표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은 학교별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성적표는 학교별 모의고사 이전에 치렀던 1회부터 4회까지의 종합형 모의고사의 성적표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800여 명의 학생들이 응시를 하고 있고, 부산에서 저희들 과사람 학원에서는 약 4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의고사에 응시를 하였습니다. 성적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고 또한 합격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도 모의고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치르게 되는 학교별 모의고사가 여기 나와 있는 종합형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과목별 선생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치르는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각종 이론들을 한 번 더 남은 기간 동안 정리해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단계 준비를 할 때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기초와 심화 그리고 고등 과정의 학습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뒤쪽에서 과목별로도 언급을 하시겠지만 대구과학영재학교는 기본적으로 중등 과정의 내용을 토대로 고등 선행, 고등 심화의 내용을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아이들이 차후 위치해 있는 중학교 과정의 학습 내용들을 한 번 더 학습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주 학습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개학이 연기되었고, 또 남아있는 시험까지 약 5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뒤에서 말씀드릴 수학과 과학, 파이널 학습 방향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수업과 관계된 이론 학습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경시, 창의, 서술형 문제의 해결력을 향상시켜야만 합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에는 특히 창의, 서술형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이 사고력과 관계된 답을 서술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남은 기간 동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치르고 있는 학교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 해결력 신장 점검 및 보완이 반드시 따라와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많이 느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5주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 과학영재학교 2단계 대비의 수학 학습에 대해서 과사람 영재관 서영주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수학 학습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사람 영재관 과장을 맡고 있는 서형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영재고 지필고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학습들을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그 실력들을 끌어올려서 실제 지필고사에서 자기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그만 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고요. 우선 초반에는 영재학교 그 작년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영역별로 학습 그리고 마무리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나온 내용은 작년 영재학교 기출문제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우선 한과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창의성에 대한 내용들이 꾸준히 그 문제들에 실려 나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 창의성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경시 형태의, 그러니까 경시 이론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쪽으로 문제가 조금 나왔었고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 단답형 문제가 되게 그냥 일반적인 교과 심화 정도의 문제들이 계속 주를 이루었었는데, 작년에는 살짝 난이도가 올라온 것들을 조금 볼 수 있고, 대과형 같은 경우는 꾸준히 중등 심화, 경시 이게 주를 이룹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조금 쉬워졌습니다,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은 문제를 맞춰야지만이 캠프에 가는 그런 형태의 구조였습니다. 결국은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내가 이 문제에 합당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가가 되게 중요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영역별로 좀 보시면 이것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은 따로 또 본인 스타일에 맞게 조금 더 가미를 하셔야 될 건데, 우선 정수 같은 경우는 교과과정상에서는 정수는 정말 특별하게 내용을 정리할 게 없어요. 교과과정상은 선행을 하든 중등심화를 보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경시에서 배웠던, 캐모 준비할 때 배웠던 이론들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고,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들은 꼭 자기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손에 익어야 써먹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절대 써먹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기 이제 단계적으로, 그리고 규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어찌됐든 정수는 카운팅이 가능한 수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면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내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잘 세면서 합당한 규칙을 찾아내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직관력보다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라고 한 말은,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숫자를 아주 듬성듬성 넣어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의외로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는 아이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수 같은 경우는 고등상하에 대한 이야기를 왜 제가 지금 해놓은 거냐면, 특히 이제 한과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서술이거든요. 그럼 그 서술은 얼마나 정확하게 적느냐에서 얼마나 많은 걸 빠뜨리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서술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서술 연습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들은 고등상하 문제집에 있는 해설지를 참조하십시오. 본인들이 그 문제를 풀면서 서술했던 내용이랑 실제 해설지에 나오는 내용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핵심적인 요소 중에 뭘 빠뜨렸을까? 그 빠뜨린 게 무조건 감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수문제에서는 아주 사소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답 쓸 때 보면 걔를 생각하고 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답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십시오. 특히 단이라고 나오는 내용들은 마지막 답 쓸 때 한 번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정식, 함수, 부등식은 정말 별개로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전에도 물론 그렇게 하셨어야 하긴 하지만 저 세 개는 하나입니다. 급하면 다 방정식으로 해결해 놓고 함수 형태로 바뀌었을 때, 부등식 형태로 바뀌었을 때 합당한 답이 무엇인지 그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기하 같은 경우는 선행 요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에서는 평면기하를 배우지 않습니다. 해석기하밖에 안 배우니까. 그거는 대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니까. 그렇다면 기하 공부는 결국은 중등심화입니다. 중등에 나오는 내용들, 이론들 하나하나 정리하셔서 본인들이 실제로 문제에다가 어떻게 접목할 건지에 대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하는 결국은 닮음입니다. 보조선을 긋든 원을 이용하든 결국은 닮음은 빨리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보조선을 그려내는 연습, 또 어떤 원이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될까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그려보지 않는 이상은 못 찾습니다. 이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게 되겠지만 그럴 수 있는 학생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손으로 직접 그려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급하면 기하는 극단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을 가장 평범한 형태, 가장 우리 눈에 익숙한 형태로 그려놓고 답을 찾습니다. 우선. 그리고 풀이를 하나씩 만들어 가셔도 됩니다. 특히 이제 한과형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극단화시켜서 찾은 답을 어떻게 일반화된 식으로 나열할지 그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조합 같은 경우는 대체로 문장이 깁니다. 문제가. 그러면 그 문장 구조 안에서 핵심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빨리 끄집어내서 단순화하고 토식하는 게 굉장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조건, 아주 놓치기 쉬운 조건들,
꼭 마지막에는 한 번 더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게 한 개, 두 개 차이로 오답이 나오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그 연습이 좀 부족한 겁니다. 그런 연습을 해서 정확도를 끌어올려 놓는 게 2차 지필에서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학습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는 새로운 이론들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 전에 배웠던 거, 이전에 배웠던 거 중에서 내가 지금 잘 기억 못하고 있고 문제의 그 아이디어로 잘 사용을 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부터는 복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론은 지금은 다 배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는 얼마나 더 잘 써먹을 건데,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써먹을 건데에 대한 연습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학습적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긴장감이 올라올 겁니다. 긴장감이 올라오면 누구나 다 진지해지겠죠. 그걸 다른 친구들보다 좀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가면 그 압박감을 못 이겨서 본인 실력을 발휘 못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미리미리 연습을 좀 해 놓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문제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봐야 문제 파악도 잘 되고 풀이 과정도 훨씬 더 잘 찾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특히나 이제 한과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서술입니다. 그 서술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보다는 본인이 평상시에 연습했던 거,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모의고사 풀이할 때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그 풀이, 일단 그게 가장 기본 뼈대를 이루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걸 본인 스스로가 그 구조에 대해서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모의고사를 치다 보면 연산을 실수해서 또는 아주 사소한 거 곱하기나 더하기 하나 잘못해서 오답이 나오면 대과형은 그냥 답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냥 틀린 겁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인지를 안 합니다. 얼마나 정확해야 되는지,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할지 거기에 대한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집에서도 혼자서 문제를 푸실 때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잘 푸는지 그 연습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영재학교 시험은 현장에 가보면 누구나 다 처음 보는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이 예전에 봤던 문제, 익숙한 문제가 나오면 완전히 땡큐고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에 우선은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긴장해서 너무 좁게 보면 문제를 읽다가 나오는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지식이면 내가 아무리 새로운 걸 만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2차 지필에 현장에 가셔서 좋은 성과들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1 과학영재학교 2단계 대비의 과학학습 방향에 대해서 물리과 대표 강사인 이수정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남은 5주 동안 과학학습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들과 물리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영재학교 지금 입시가 한 달 정도 미뤄지면서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을 거고 아이들도 조금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과학 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는지 조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가형과 대가형의 지금 시험 스타일이나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한가형은 범위를 특정 지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이게 문제의 수준도 오르락 내리락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거리고 어떤 해는 어떤 과목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더 적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막 바뀌어오기 때문에 범위를 어느 범위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한가형 시험 범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는 글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나오는 한 단어로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들은 다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사실 과학을 거의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학교의 대부분 아이들도 그 비슷하게 공부를 하고 있을 건데 이제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서 정확한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몸에 익숙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뭘 바꾸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본인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서술을 해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낼 때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가영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없이 전반적인 스토리를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들이 이어져 가지고 누구나 봤을 때 이게 답이겠구나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한가영 시험은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한테 너희가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니 하면서 네가 설명 과정을 적어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서술형 문제 답안을 이제 점검해 보다 보면 사실 글자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무슨 글자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답을 적을 때 나중에 이제 글씨를 조금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정확하게 적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영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말하자면 이제 과학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가영은 문제의 수준이 좀 다르고 범위도 좀 다릅니다. 사실 범위가 중1부터 중3까지, 중3은 이제 3단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능형 문제랑, 이게 수능형 문제라는 게 다지선다형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시형 문제, 단답형이나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 예전에 경시에서 볼 수 있던 문제 유형이 조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의외로 뭐냐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정확한 답을 구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관식, 객관식 문제를 다루어보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 여기는 어떤 특정 과목을 잘한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화생지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가영 쪽은 말씀드리자면 과학적 직관력을 키우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2단계 준비하면서 아이들한테 항상 말하고 있는 파이널 과학 학습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지금 물, 화, 생, 지 이렇게 보면 적혀있는 내용을 지금 보시면 될 거지만 흔히 말하는 것 중에 항상 문제는 눈으로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한가영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결론까지 이루는 결과까지 적어야 되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직접 기술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가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답을 찾는 과정에 오류는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있는 걸 보면 사실 우리가 말하는 고등 하이탑의 1, 2 과정이 시험 문제로 그냥 막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봐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생명과학에서 얘기를 했죠. 뭐라 했냐면 중2, 3의 교과서 하나 있는 내용을 항상 어떻게 잘 체크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과학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내용과 그리고 시간이 없다면 사실 지구과학 1에 있는 내용을 먼저 체크해보고 그 중에서 모르는 것이 뭔가를 점검해보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면 파이널 학습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물화생지 다 공통으로 과학 공부할 때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복습입니다. 이게 복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 매주 배부되고 있는 학습 자료가 사실은 영재학교, 뭐 한가영, 대가영뿐만 아니고 서울영재학교, 그 다음에 경기영재학교, 다른 영재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유사 문항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자신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한번 들으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 머릿속으로 정리되는데 꼭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복습이 계속 필요합니다. 사실 요새 제가 수업하면서 많이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3월부터 나온 자료 다 가지고 있니?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자꾸, 하면서 머뭇거리는 반응을 좀 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복습을 잘 안 하고 그걸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예를 보면, 재작년에 한과영에 합격했던, 한 학생이 있어요.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저한테 수업 끝날 때마다 똑같은 문제지를 하나씩 더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만 말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수업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자기가 정리된 건지 안 정리된 건지 체크하기 위해서 1번부터 끝번까지 전부 다 쭉 복귀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성실함과 그 다음에 꼭 정리하는 자세가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자녀분들이 지금껏 받은 파일이 다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없다면 각 선생님께 몇 월 며칠 과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시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관각이 엄청 쉬운 건데 사실 중등 과학 교과서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 번씩 아이들한테 중1 교과서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버렸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영재학교 가고 또 특목고 갈 학생들은 과학 쪽으로 이공계에 전공할 학생들은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먼저 뭘 한번 해보느냐. 교과서의 맨 끝에 보면 1, 2, 3학년 공통입니다. 뒤에 보면 용어 정리라고 하는 장이 부록에 있습니다. 그게 뭐 반장 또는 한 장에 있을 건데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되는 과학 용어를 정리해 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중학교 내용은 우리 고등학교에서 다 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한가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한 언어 사용이 중요하고 같은 식으로 정답을 맞췄다고 생각하면 중학교 때 나오는 교과에 충실한 답안을 더 손을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등에서 나오는 과학 용어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노트 같은데 하나에 1학년 해가지고 물화생지 4가지로 구분해서 용어를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한 번씩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거기서 모르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들어봤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면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교과서를 보고 다시 체크를 해보면 이론적인 내용이나 더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과행에서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 패턴 중에 하나가 물화생지의 내용이 조금 혼합돼서 나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물리 문제인데 생물에서 하는 실험이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실험 내용은 한 번씩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교과서에 있는 실험이라 해봤자 그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읽고 이 실험의 주제가 뭐고 목적이 뭐고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것도 이제 노트로 정리해 두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두면 나중에 입시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항상 말하지만 시험 치기 전날 뭐 이틀 전에 뭐 이때 뭘 해야 되느냐 긴장되고 이러는데 그때 뭐 하냐면 이런 자기들이 만들어놨던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 번씩 더 체크해 보면 마음도 안정이 되고 또 정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사설 기간인 학원에 왔잖아요. 예, 돈을 좀 더 드리고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선생님들은 전부 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더 좋은 것들로 설명하려고 계속 준비 중인데 수업 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아이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다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걸 좀 조심해야 돼서 수업 시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은 다시 선생님께 찾아와서 물어보거나 그런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IT 기술이 접목돼서 카톡 같은 걸로 통해서 많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 너는 이런 것도 모르니? 이렇게 말할 선생님은 전혀 없으니까 전부 다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납득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다면 물어봐서 꼭 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대과행에 붙었던 2년 전에 붙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3차에서 면접 시험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때 자신이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수업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께 질문해 봐야 되겠다 이래놓고 이걸 깜빡하고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3차 시험에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아이가 정신이 없어서 거의 답변을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왜 이랬을까 생각하면서 그래서 너무 그걸 좌절해가지고 자기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다행히 그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라서 답변 애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뭐냐면 해결하지 못한 문항이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주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께 여쭤보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선생님 이런 내용이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내재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실 5주라고 말하면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저희가 중간고사 같은 거 시험이 중간에 만약에 있다면 뭐 1주 이상은 거의 준비를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뭐 다른 걸 더 많이 보겠다, 더 많이 하겠다 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차근차근히 계속해서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정리해 보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험 치고 나서 다 웃는 얼굴로 저도 웃는 얼굴로 부모님을 대하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웃는 얼굴로 저를 대할 수 있는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예, 이상 과학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재학교 2단계 입시 대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6월 15일 영재학교 입시 대비 영상 시리즈 3탄에서는 3단계 캠프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캠프 문제 문항 분석뿐만 아니라 향후 과사람학원에서 준비되고 있는 캠프 대비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단계 영재학교 대비 마지막 5주 동안 남은 기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저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님들께서도 화이팅을 한번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화이팅!